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자, 목요일에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와 함께하죠. 자,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만권입니다. 네, 오늘 어떤 용어인가요? 예,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예, 단일화와 연립정부인데요. 예, 이 두 가지 사안이 사실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묶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야권의 이제 최대 화두는 뭐 후보 단일화니까요. 네, 예, 한번 그럼 그렇습니다. 단일화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단일화라는 건 주로 열세에 있는 후보들끼리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후보를 한 명으로 추려서 선출하는 걸 말합니다. 네, 예, 대개의 경우 단일화는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음, 예를 들어서 대표를 선출할 때 2등도 대표로 뽑힐 수 있다면 단일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또 여러 후보가 출마했는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하면 이때도 단일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2등만 해도 2차 투표나 결선 투표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반면 이제 과반에 상관없이 무조건 1등만 하면 되는 상황. 다시 말해 단순 다수제 선거 제도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거 이제 몇 퍼센트가 되든지 무조건 1등만 되면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예,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죠. 뭐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서 단일화는 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건 우리나라 역사는 굳이 살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두 차례의 미국 대선입니다. 이 네, 버니 샌더스가 원래는 무소속 상원 의원인데요. 네, 두 번 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어허,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간에 정말 몇 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게 그 진보 성향의 샌더스 표를 미리 흡수하고 들어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입장이라 이게 민주당 경선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의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특히 민주당은 2000년 대선에서 엘고 후보가 이게 공화당의 조지 부시에게 패배할 때 녹색당의 랄프 네이더 후보에게 민주당 표밭을 갉아먹혔던 경험 때문에 어허, 이런 단일화에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예, 이게 단순 다수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점을 지니긴 하는데 다만 당내 경선을 통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단일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엘고어 때는 뭐 이게 대부분까지 갔던 뭐 엄청난 영가 저기 뭐 치열했던 거니까 이때 예, 뭐 그렇습니다. 이 네이더 후보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는 얼마든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단일화는 그렇고 연립 정부도 좀 간략히 알아보자면 예, 이 연립정부라는 건 주로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쓰이는 제도입니다. 네. 예,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수반이 수상이나 총리가 되고 그 수상이나 총리가 장관을 임명해서 내각을 만듭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권력 분립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수상을 중심으로 의회와 행정 권력이 사실상 일원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이런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정당 하나가 독자적으로 의회 의석수의 절반 이상을 점유할 수 없을 경우 정당끼리 연합을 해서 연립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 의석 절반이 중요한 건 그래야 뭐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키고 무엇보다 행정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연립정부에 참여한 정당에게 행정부 장관의 자리 같은 이런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이제 그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제 그래도 색깔이 비슷한 정당끼리 연립 정부를 구성할 것 같은데 예. 현실에서 보면은 또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같은 정당끼리 연합하는 걸 소연정이라고 그러고요. 네. 근데 이 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이념이나 뭐 지향점이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예. 독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이 그로세 퀄리티온이라고 그래서요. 우리말로는 대연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서로 지향점이 다른 기독교 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과반수가 부족한데 이제 그런데 연정할 소수 정당을 찾지 못할 때 서로 연정을 맺는 걸 두고 이렇게 대연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게 1960년대 김인년의 쿠르트 게오르그 키징거가 처음 3인당과 대연정을 이루었고요. 네. 뭐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도 처음 집권했을 때 자신이 의장이던 김인년이 제1당이 되었지만 과반을 점유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연정 파트너가 될 만한 군소정당을 찾지 못해서 사회민주당과 대연정을 구성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이 대연정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뭐 김인년은 보수고 3인당은 뭐 진보고 색깔이 예, 확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 손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뭐 간략하게 단일화와 연립정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국은 정치제도 특히 선거제도랑 연관성이 높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선거제도가 아주 상당히 그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처럼 단순 다수제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는 단일화로 가고 독일같이 예. 의원 내각제는 연립정부로 간다.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대체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선거제도 자체가 정당의 구도, 나아가 정부의 형태를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치학에 법칙이 몇 개 없는데요. 예. 근데 듀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칙이 이게 몇 개 단순 없어요. 예. 이게 네. 정치가 이게 우연성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단순 다수 대표제가 양당제를 만들고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단순 다수 대표제가 이제 의회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로 나타나는데요. 네. 지역 내에서 1등만 선출이 되면 주로 양당제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 단순 다수 대표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등한 정당이 전체 유효표의 35%를 득표했는데 의회 의석은 과반수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네. 21대 총선을 보면 민주당은 지역구 득표율은 49.9%, 정당 득표율은 33.4%였습니다. 예. 하지만 의석수는 180석을 가져갔죠. 예, 이제 그렇죠. 이게 절반이 안 되는 득표율도 60%에 이르는 의석을 가져간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제도화에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 이 제도화에서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이 되기 위해서 1등을 하고자 하는 단일화 노력은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예. 연정은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연립정부가 만들어지기 쉽다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앞에 사례로 든 이 독일의 경우는 내각제에다가 연동형 비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독일은 연방의회 정족수가 598명입니다. 이를 형식상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를 50대 50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최대한 맞춰주는 제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 비례대표제의 핵심적 목적 중 하나인데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의회 선거에서 한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30%인데 20%에만 해당하는 60명이 지역구 대표로 선발됐다. 네. 이제 그러면 나머지 10%만 비례의석으로 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별로 차이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원 정수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그 해당 정당의 총 의석을 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일단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나머지 빈 숫자만큼 비례대표를 준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독일에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대표자를 못 내도 이게 정당 득표율이 5%가 넘어가면 의석을 또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다당제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예. 이 다당제 구도화에서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을 확률이 더욱 떨어지니까 연립 정부가 자주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21대 총선 앞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엄청나게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도입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22대 총선 가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긴 해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정착이 된다면 연립정부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가능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연립정부가 의원 내각제에서 자주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의회의 다수가 행정부까지 구성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실제 행정부의 존속 자체가 의회의 신임에 기대고 있는데요. 안정적 행정을 하려면 의회의 과반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엄격히 분리된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회에서 소수라고 해도 행정부의 독립성이 높아서 굳이 연정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과 공간이 의원 내각제보다 훨씬 더 큰 편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착이 되면 지금보다 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쉽사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인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우리나라 수준의 비례대표제는 이게 비례대표제로서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위성정당 나오고 이제 별별 현상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 법안 손질이 다시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만 또 정치권은 일단은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빨리빨리 사실 이것도 좀 미리미리 정비를 해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속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2대 또 총선 코앞에 두고 또 이제 만약에 손질 들어가면 또 정치하고 아마 이게 또 경랑이 휩싸게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22대 예, 총선 판세를 예측할 수 없는 차라리 지금 만약에 손을 댄다면 좀 더 예,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을 또 안 대고 있더라고요. 뭐 예, 그래서 미리미리 좀 바꿔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총선 때문이 아니고 서울시장 예, 보궐선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야권에서는 뭐 연립정부라는 지금 화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예, 어제 JB 타임 시간에 이제 네. 자세히 설명을 하셨던데요. 네. 오늘 뭐 설명한 틀거리를 중심으로 이제 간단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연립정부라는 게 의회 의석 점유율 과반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미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체제 전반이 그렇듯이 이제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행정과 의회 권력이 엄격히 이완화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네. 이게 의회 구성상 행정과 입법의 엄격한 분리라는 측면에서 연립정부가 여간해선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지난 JB타임에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또 서울시 행정조직은 대다수가 공무원이고 서울시장만 유일하게 기간제 선출직입니다. 네. 예, 서울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건 정무직 부시장이나 뭐 비서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지 뭐 게다가 임기도 1년 남짓인데 음흠. 1년 남짓에 보궐시장이 뭘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확신이 없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제 연립정부 같은 경우는 그렇고 다만 이제 단일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야권 후보들이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먼저 또 토론도 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요. 예, 일단 이제 예,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의 어떤 토론이 지금 오늘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후보 그렇습니다. 단일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요거는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박한 시사사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만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